부분들이 시장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2차 전지 뒤풀이 방송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열풍을 이을 제2의 대시세를 찾는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에서는 김영일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또 김석철 전문가도 수급이 중요한 장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수급 강조해주고 계시는 김영일 전문가는 또 종목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시청자분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TLB고요. 네. 25,500원에 15%입니다. 네, 25,500원에 15% 비중 네. 있으시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그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TLB의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주가는 네. 오늘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2% 하락한 22,350원 선 마감됐습니다. 10% 정도 손실이신데요. TLB 전략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은 TLB 같은 경우에 사실 숨겨진 반도체 쪽에 저는 다크호스라는 기업으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TLB가 이 메모리 해양 모듈을 다루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SSD 그리고 하이닉스의 이 D램에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이 반도체 흐름에 있어서 D램 쪽이 상당히 조금 중요한 역할을 했죠. D램의 이제 이 DDR5의 가격 증대 그리고 교체 수요의 가속화, 이러한 이슈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또 이슈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D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TLB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이번에 수혜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워낙에 이제 작년에도 실적이 조금 잘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와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사실 상당히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TLB 같은 경우엔 사실 약간의 이 맹점 혹은 약간의 이제 이 좀 꺼려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하면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TLB 같은 경우에는 이 꺼려지는 부분, 맹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박스권 고점을 뚫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TLB를 이제 길게 들여서 보게 되면 상장 초기 이후에 지금 쭉 하락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약 한 17,000원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실 상승 시도를 여러 번 해줬었습니다. 뭐 약 한 2021년 4월에 그 다음에 2021년 8월에 그리고 22년 5월 그리고 최근에 22년 11월 이렇게 이제 계속 상승 시도를 해줬는데 지금 약 한 2년의 기간 동안에 상승 시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24,000원에서 25,000원 박스권 고점을 뚫어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이 25,000원 구간이 굉장히 강한 매물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결론적으로는 주가에 뭔가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TL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다음 내년에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D램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TLB와 함께 대표적인 종목이 아비코전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윗꼬리가 꽤나 이제 그려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슬슬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바닥권으로 향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고점까지 치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5일 구간이 약한 5일선 구간이 약한 이제 21,700원 구간이거든요. 21,700원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이탈 시에는 다시 한번 2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 5일선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정리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TLB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워낙에 이 좋은 종목인 걸로 또 기존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TLB는 웬만하면 저는 만약에 이제 이 저점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TLB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약 2년 동안의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 박스권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또다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저점을 간다. 그러면은 이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박스권 고점을 노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5일선 구간, 저점 구간 약 한 21,700원 구간이 될 텐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준비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박스권 고점 부근인 약 한 23,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첫 번째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24,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에서 사실 추가 매수하기에는 저는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TLB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점에서 한 차례 매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이 매집에 의해서 지금 상승이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상승이 적게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탈을 하지 않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구간을 따라탄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구간은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 정도 구간에 이제 도달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은 구간이 약 한 26,000원 정도 구간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25,000원 정도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이 나올 때에는 저는 한 차례 조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24,000원에서 이제 25,000원 구간이 박스권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 구간에 도달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또다시 매물대에 부딪힌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잡아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000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26,000원 구간까지는 조금 더 이 수익권을 노려보셔도 되겠죠.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TLB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좋은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탄력이 적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매물대가 앞에 너무나도 조금 확고하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전략을 잘 꾸려 나가는 구간이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 이탈 시에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한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 고점 구간이 약 한 24,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뚫어주면 26,000원 구간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 한 차례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정리 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이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LB 네. 알아봤습니다. 숨겨진 반도체 다크호스라는 평가를 해줬는데요. PCB 인쇄 회로 기판 관련주고요. DDR5 전환에 따른 수혜로 내년 성장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일단은 박스권 저항이 상당하게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21,700원을 이탈했을 때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조금 더 기다려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에서 25,000원으로 박스권 대응 전략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버리님께서 와주셨는데요. 넥슨 게임즈 19,780원에 15% 비중이십니다. 한 알령이라도 좀 더 들고 가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넥슨 게임즈의 주가 오늘 1%대 하락으로 19,100원 선 마감입니다. 이분께서 그렇게 높게 사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일단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신작이 조금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에서 이제 흥행해주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나오는 게임들까지 흥행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충분히 이제 넥슨 게임즈는 추가적인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중국과의 상황이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사실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G7 정상회의에 참여를 했잖아요. G7 정상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G7 정상회의에서 결국에 공동 성명을 냈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이 대만에 대한 이 어떤 힘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는 이러한 이제 의지로 멈춰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보복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또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이제 일전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또 필요성을 충분히 이 시진핑 주석은 알리기는 했거든요.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챙겨올 거는 챙겨와야 되고 외교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챙겨올 거 챙겨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는 어느 정도 이제 중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지금 미리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넥슨 게임즈가 어느 정도 이 추세를 이탈을 한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 지켜줬어야 되는 구간이 약 한 2만 원 구간인데 이 구간을 깨고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중요해진 구간이 60일선이 되겠죠. 60일선을 이제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약 한 18,500원 정도 구간이 현재 지지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앞선 이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1차적으로 2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21,5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60일선 정도까지는 저는 그래도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돈이 들어온 구간이 이 60일선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60일선 정도 구간, 약 한 18,5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구간까지는 저는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을 잡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된 구간이 2만 원에서 2만 1,000원 구간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전 이 2만 1,000원 이후 구간에 상당히 매물대가 두텁게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만 1,000원 이후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18,500원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2만 1,000원 정도까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는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가기 싫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가에서 그냥 정리하셔서 추세 이탈을 했으니까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나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60일선 정도까지 지켜보시다가 18,5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 그리고 이 정도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21,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21,000원을 뚫어주면 조금 더 수익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리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은 조금 불안하고 그 다음에 수급이 살아있기는 합니다. 수급이 살아있기는 한데 시장이 이제 여전히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불안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방법이 나뉠 것 같으니까 시청자님의 입맛에 맞게끔 방향성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넥슨 게임즈의 전략이 나왔습니다. 넥슨 게임즈가 중국의 파노 발급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최근에 5월달 들어서도 나왔었는데요.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을 예정보다 내년 1분기가 아닌 올해 4분기에 출시할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신냉전에 따른 중국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추세는 이미 이탈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가의 매도 전략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신다면 18,500원 선 리스크 관리선으로 하시고 반등할 때 21,000원의 목표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세요?
K20이요. 예. 2,500원에 10%인데 네. 유상증자를 하라고 저거 왔는데 제가 너무 몰라요.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걸 뭐 권리를 팔아야 되든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예. 유상증자 받으라는 그 일정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네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거 좀 오래됐어요. 오래 되셨고요. 네, 그렇군요. 작년에 했어요. 아, 작년에 매수해 예. 주셨는데 다행히도 연초에 2월에 대규모 거래를 실으면서 또 상승을 시도를 해줬습니다. 바로 그 가격대가 2,500원 선인데요. 오늘 종가는 2,110원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네. 유상증자 받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KC 같은 경우에 전망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KC가 이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결국에는 이제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력 반도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 미래에 좀 각광받는 소재냐라고 하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데 전기차가 결국에는 이제 이 고온을 버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전력 반도체가. 그런데 기존에 이제 이 실리콘 반도체는 고온을 버티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이 고온을 버티기에는 굉장히 좀 적절한 소재이기 때문에 고전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제 이 충전이 빨리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는 충전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에 대한 이 모멘텀은 확실히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의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테슬라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안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조금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성장도를 보게 되면 충분히 저는 많이 이제 밝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가 모델은 결국에는 이제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 KC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관련해서는 완전히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충분히 이제 잘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주목만 해주면 충분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국에 이제 이 유상증자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1,700원대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유상증자를 미리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KC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현재가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100원 구간에 이 지지 라인이 약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구간을 약간은 이탈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은 보이는 게 현재 구간 위로의 이 매물 구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지금 시장에서 무언가 집중해줄 만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이 KC가 수급이 거의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 혹은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더 담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매물대를 당장에 뚫어주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현재 구간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약 한 1,800원 정도에서 1,700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상증자 가격과 비슷하게 되겠죠. 때문에 저는 지금 미리 유상증자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고 바닥을 추가적으로 좀 더 낮은 자리에서 잡아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시장에 대해서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이 시장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고 KC가 지금 관련해서는 거의 유일하게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만 해주면 충분히 좋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K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되 현재 구간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고 조금 더 낮은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느냐 이 부분은 이제 지켜보시고 저는 한 차례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요 정도의 수급이 들어올 때 이 수급만큼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K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각으로 보시고 이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전망은 좋은데 현재로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받지 말라는 거죠. 예,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으시기보다는 저점 잡는 걸 보고 그걸 추가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지켜보시다가 거래량 증가하면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KC 전력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등 소재, 전력반도체 고성장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다만 매물대가 2,000원대 중후반에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추가 하락 가능성 1,700원에서 1,800원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받지 마시고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디머니마커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GST를 26,1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비중은 11% 갖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 중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주가 3% 오르면서 27,00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익 구간 들어가셨는데요. 전략 주시죠. 네, G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쪽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크러버 혹은 이제 이 칠러 장비를 다루는 기업이고,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향으로 이제 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업황이 조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이 그래도 굉장히 좀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충분히 이제 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의 이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상승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GST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력도를 느끼신 구간이 이제 이 종목이 굉장히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크게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은 목표가부터 설정을 먼저 드릴게요. GST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저는 28,5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GST가 최근에 이제 저가에서 워낙에 수급이 잘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와 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바닥 잡고 그대로 이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저가 대비해서 상승이 적게 나온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23,300원 정도에서 저가 확보하고 27,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온 거니까 거의 근 이제 20% 정도는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게 상승이 나온 구간은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단기 매물이 또 앞에 살짝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7,400원 구간에 단기 매물이 살짝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력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GST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28,500원 구간에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8,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살짝의 높은 단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는 데에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GST가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살짝의 조정이 나오면서 한 25,0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저는 그러면 비중을 오히려 크게 확대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최근에 수급이 조금 훌륭했기 때문에 28,5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탈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28,5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하락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서 25,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현재가에서 25,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면 다시 한번 28,000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단가고 단기 매물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올라갈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현재 단가는 저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매력도가 느껴지지 않고, 현재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큰 폭으로 노리기보다는 28,500원 정도까지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단가에서는 만약에 상승이 나와주면 그냥 이 말씀드렸던 28,500원 정도까지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현재가에서 오히려 하락을 해준다 그러면서 25,000원대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서 수익 극대화를 또 마찬가지로 노리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00원 선 이탈 가능성은 없을까요? 25,000원 이탈 가능성은 워낙에 지금 현재 이 밸류 자체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전망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예. 반도체 업황도 지금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크게 하락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실적을 꾸준하게 잘 유지하면서 높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GST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칠러라는 온도 조절 장비, 그리고 스크러버라는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장비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추가 매수는 25,000원 선까지 하락했을 때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가격대로 제시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28,500원 선 제시합니다. 당기순이익 500원 전망을 보면 현재 PER은 5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세요? GC셀이요. 네, GC셀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10만 원에 20%요. 10만 원에 20% 비중 있으십니다. 아유, 어떡해요, 시청자님. 고생 많으셨죠? 네.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아휴, 어떡하죠? 이 종목이 그동안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시청자님? 그때 녹십자 셀하고 랩셀하고 합병하고 예.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내려와가지고요. 아, 네. 근데 합병.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한 것 같아서 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얼마 정도 갈까요? 싶어서요. 네. 다행히 추가 매수 여력 있으시고요.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잘 다져나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선 아래에서 지금 다져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 매수 단기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50% 넘는 손실이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에는 여전히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이 어느 정도 이제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GC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1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조금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GC셀이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8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와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와줬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GC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무언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 주어야지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매력도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GC셀이 결국에는 이 엔데믹으로 향해 가면서 이제 무언가 다시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는 이제 구간에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 임상 이상 중인 또 이제 이 제품도 있고요. 지금 이제 FDA에서 이번에 이제 승인 받아서 임상 이상을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올해 3분기에는 추가적으로 림프종 이 제약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임상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이 GC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려면 결론적으로는 매력도가 조금 더 나와 주어야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이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좀 빼고 현금화해야 된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굉장히 이제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고 선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C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추매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언가 매력도가 나타나 줄 때까지 시장에서 주목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줄 때까지 저는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GC셀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앞선 구간의 매물대도 상당히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차적으로 5만 원 구간의 매물대 형성되어 있고요. 2차적으로 5만 5천 원, 그 다음에 또 3차적으로는 6만 원 초반대까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이 추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구간까지는 한 차례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줘야지
추매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중도 그렇게 적으신 편도 아니고 단가도 높으시기 때문에 단가를 확 낮추시려면 결국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 집어 넣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단가를 많이 낮추셔야 이 종목은 손실 만회가 가능한 거고, 그러면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GC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추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5만 원 구간에 또 1차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저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시장에서 당장에 주목받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쪽에 계속해서 조금 집중을 하시다가 GC셀이 향후에 이제 굉장히 조금 수급을 어느 정도 받아주는 구간이 나와줄 겁니다. 어쨌든 뭐 임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건들이 있으니까 수급을 예전에 한 요 정도 구간은 받아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구간이 있었죠. 코로나 구간에. 이 정도의 수급은 올라와 주어야 저는 다시 한번 상승을 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저는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다른 이제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했다가 향후에 수급이 크게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노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그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가요? 네, 지금 당장은 매물대가 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첩첩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에 정해드리기보다는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아, 이 기업이 지난해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네. 예, 이렇게 잘 보면은 또, 내가 보유하겠다라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쵸? 네. 아직은 추가 매수는 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 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 한 8개월 정도 옆으로 기길래 네. 4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또 시장이 안 좋다고 하길래 그냥 추가 매수 안 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조금 뚫는 것 같아서 단기 고점인가 아니면은 또 하락인가. 저도 5만 원대 거기가 매물이 많다는 건 아는데 네. 그래도 여기 단기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전화해봤어요.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네. 당분간은 더 4만 원대에서 머물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 원 네. 정도까지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네. 시청자님이 워낙에 이제 단가가 조금 높으시니까 네. 지금 단가를 적어도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낮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7만 원 정도까지는 또 대응을 해야 어느 정도 손실 만회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올라가 봤자 5만 원 이상의 상승을 당장에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확실하게 이 종목이 네. 올라갈 수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이제 손실 만회를 크게 또 어느 정도는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 네. 확실하게 이 종목을 크게 손실을 만회하겠다라는 목표라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5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노리겠다 그러면은 그냥 단기적으로 접근 정도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그래도 답이 좀 확실히 되셨죠?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시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바이오주인데요. 임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GC,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인데요. 5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대까지 강한 매물 형성돼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존버왕님, KH바텍을 2만 400원에 5% 정찰병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조금 매수를 해주셨는데 어디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목표가 설정해 주세요.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힌지 가격 상승도 좋지만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을 제작한다는 얘기 들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전략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KH바텍 같은 경우엔 뭐 이제 워낙에 폴더블 폰 쪽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힌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분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폴더블 폰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이 점유율을 워낙에 이제 확고하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나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좋은 실적이 나타나 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KH바텍이 이제 또 FBCB 이 기판 쪽도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전기차 사업을 이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KH바텍이 이제 이 전기차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한 지는 사실 몇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KH바텍이 배터리 방열판이라든지 전기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한 지는 몇 년 정도가 됐는데 전기차 볼 거면 굳이 KH바텍을 볼 거냐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KH바텍이 지금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건 폴더블 폰 쪽이지 전기차 쪽이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전기차 쪽은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KH바텍은 아무래도 폴더블 폰 쪽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KH바텍을 보게 되면 단가를 이제 정찰병을 보내놓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은 애매할 수도 있는 단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은 올라가주면 좋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결국에는 삼키면서 올라가 주어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현재 구간을 결론적으로 못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점에서 사면 굉장히 쉽게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KH바텍이 그동안에 이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저점에서 사셨다? 그러면은 정말 그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안내를 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혹시나 현재 구간에서 17,000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단가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매물대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매물대 못 뚫어주면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때문에 저는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흐름을 봤을 때 만약에 한 2만 원 정도가 깨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매물대 못 뚫어주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2만 원대 깨지는 거 보고 2만 원대 깨지면 저는 다음 종목으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상승을 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이제 뚫어줬을 때는 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노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약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까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결국 현재 구간을 뚫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구간을 뚫어주면 22,000원에서 23,000원 구간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면 2만 원 이탈 시에는 정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버왕님께서 정찰병을 보내주신 KH바텍인데요. 현재는 상승 하락의 가능성이 뭐 반반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와 줬는데 워낙에 앞에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 수급을 가지고 과연 뚫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단가다라는 거죠. 네. 자, 매수가는 좀 애매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부품보다는 폴더블폰 모멘텀에 집중한 전략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내년까지 기간을 좀 보셨지만 저점 매수 가능한 가격 설정해 드릴게요. 17,000원 선 보고 있고요. 납폭과대의 견조한 실적, 최근 들어온 수급 양호하다는 판단입니다. 2만 원 선을 이탈한다면 차익 실현, 이탈하지 않는다면 22,000원에서 23,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진단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월요일 쉬고 화요일장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뭐 이번 주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개별주 종목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늘 5월이 좀 그런가요? 5월 달이 이제 계속 4월 달부터 2차 전지 쪽이 워낙에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네. 시장 분위기도 저는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던 만큼 이제 좀 쉬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와중에 이제 악재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럼 이번 주는 결국에는 저는 완전히 종목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쪽에서 좋은 이슈 나와주니까 반도체 쪽에 좋은 이슈에 반응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곡물 쪽에 또 이제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슈들 뭐 이제 부채 한도 협상도 협상이지만 흑해 협정이 또 이제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곡물 쪽들도 결국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G7 회의가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순환이 순식간에 도는 시장이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러한 수급들이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곡물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 다 이번 주에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지금 이러한 양상이 추가적으로 더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다음 주에도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이 주의해서 선별적으로 종목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저는 여전히 악재에 좀 민감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악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급이 유입될 섹터가 결국에는 굉장히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군이 결국엔 또 그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도 수급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급 들어오는 섹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예측을 하지 않고 수급이 들어가는 쪽에 대해서 패스트 팔로우로 수급 잘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자 전략을 꾸려 나가셔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순환매를 펼치면서 잘 흘러왔던 부분들 양호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화요일에 아마 개장 전에 3% 종목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딱 보셨을 때 선택군 후보가 지금 어느 쪽이실지 힌트만 좀 주신다면 화요일 예고를 좀 해주세요. 제가 아직 못 봐서 연휴 기간에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종목을 아직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반도체 쪽도 그렇고 네. 곡물 쪽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연휴 기간 동안에 한번 싹 살펴보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요일 개장 전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0.16%의 상승.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조정받으면서 주말 맞이합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 있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화요일 장 마감 이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